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유승민이 이제 정계를 떠나겠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출마 안 하겠다는데, 출마 안 하면 정계 떠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발표를 했네요. 예, 일단 박수 쳐드립니다. 이제 유승민 하나 보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진짜 본체, 몸통, 조선중앙과 김무성 그쪽입니다. 차례로 보내면 되죠. 우리 자유시민이 뭘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잠깐 자율구독료 말씀드릴게요. 쭉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프로덕션 잘 돌아가고 있고 백모 세뇌 탈출 제작하는 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유승민의 퇴진을 우리가 좀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시민의 우리들의 승리인지 혹은 조선중앙 정치공작의 승리인지 좀 헷갈립니다. 한 두 달 전쯤에 조선이 유승민을 내세워서 황교안을 완전히 어마무시하게 겁주고 겁박을 했죠. 보수 통합 안 하고 뭐하냐, 황교안 리더십 없다, 뭐 연일 조선중앙에 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유승민은 보내야 할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조선중앙 자체가 유승민을 버린 겁니다. 카드를. 그게 아마 박형준이라는 인물이 유승민과 충돌할 무렵부터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유승민이 우리 자유시민을 의식해서 물러났는지 혹은 조선중앙이 정치공작을 하기 때문에 물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배경은 우리 자유시민의 꾸준한 저항이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조선일보가 유승민이 물러나니까 굉장히 구역질나는 토나는 사설을 오늘 썼죠. 그 제목 한번 보십시오.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유승민이 굉장히 숭고한 자기 희생, 굉장히 숭고한 헌신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첫째, 유승민이 자유보수 진영 맞나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만 딱 들겠습니다. 이 정치판이 원래 싸나운 깡패 싸움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해서 되든 안 되든 박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움직인 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너희들 원래 깡패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박 대통령 탄핵하게 움직이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랜드 디자인은 뭐냐면 바지사장 반기문이를 내세우고 반기문이를 대통령으로 만든 다음에 적당한 때에 국회의원들이 과도적으로 국가를 완전히 지배하는 의원내각제 내지 이원집정부제를 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그랜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중순에 반기문이 맥없이 주저앉았죠. 이 책 탄핵 다이제스트에 반기문이 어떻게 주저앉았는지 거기에 오바마 힐러리의 오른팔인 뉴욕 남부검찰 뉴욕 남부검찰 바라라라는 인물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추정 스토리를 써놨습니다. 탄핵 다이제스트에. 국내에서 최초로 그걸 밝혔고 아마 해외에서도 최초로 밝힌 거겠죠. 어쨌거나 자, 반기문이 1월 중순에 주저앉으면 이제 권력은 586 그리고 문재인 일당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빠꼬라에 했어야죠. 빠꼬라에 안 했어요. 유승민 빠꼬라에 했나요? 김무성 빠꼬라에 했나요? 조선중앙 빠꼬라에 했나요? 안 했죠. 그럼 이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나라가 설마 망하겠어? 문재인 586이 집권하더라도 나라는 안 망해. 괜찮아. 그런데 지금 박근혜 건드리다가 설 건드려 놓고 여기서 그만두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러고 밀고 나간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자유보수 진영입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아예 이맛박에 조선일보 지도자들부터 이맛박에 나 자유보수 5글자 쓰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도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자유보수 아예 문신하고 다니세요. 차라리. 자, 희생과 헌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다가 유승민 사퇴가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 그 진영에 유승민 포함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당선될 깜냥이 되는 자가 없죠. 유승민이 대구 경북 출마 당선되겠어요? 안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출마 당선되겠어요? 안 됩니다. 충청도 수도권에 출마하면 당선되겠어요? 안 됩니다. 오히려 유승민은 어디 특정 지역에 출마하는 편이 차라리 몇 표라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제풀에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발악질하다가. 그걸 발악질하다 제풀에 꺾어지면 그걸 자유보수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선일보의 말버릇입니다. 그 말버릇하고는 정말 흉악하게 짝이 없군요. 자, 이제는 진짜 몸통 조선중앙과 김무성을 아웃시켜야 합니다. 저는 박형준과 유승민이 들이받을 무렵부터 유승민은 레드 허랭이다. 레드 허랭이라는 건 연막탄. 다시 말하자면 유승민 어차피 버리는 카드인데 자 됐잖아. 유승민 정도 날렸으니까 이제 우리 반문연대 대동단결하는 거야. 통합에 대해서 샷다마우스. 통합 비판하는 거 샷다마우스. 우리 비판하는 거 샷다마우스. 근데 우리가 누구냐고? 아, 조선중앙 김무성이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잖아. 이거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통합 그림 그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내부 총질하지 마. 샷다마우스. 이제 이 게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게임이 이렇게 본격적인 구도가 됐다는 것 오늘 우리가 스스로 축하해야 합니다. 싸움을 본격화시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 자유시민의 능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이때까지 큰 소리 제가 빵빵 쳤는데 한숨이 퍽 나오죠. 미국이 부럽습니다. 미국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진행은 이제 탄핵 완전히 개나가리 된 거. 그 전에는 중동에서 그 중국의 중동 파트너이고 중동 테러의 그 본산지인 이란의 지배자 솔레이마니를 참살한 것. 뭐 이런 일들이 쭉 진행돼 왔죠. 그리고 중국 무릎 꿇리고 일단 1차 협정에서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아주 획기적인 무역협정 맺어내고 USMCA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쭉 진행이 돼 왔는데 이번에 특히 그 미 상원에서 51표로 탄핵 논란을 조기 진압해 버렸잖아요. 51표면 이제 뭐를 51표로 결정했냐? 저겁니다. 저기 뭐야? 야, 그거 뭐 탄핵 거 되도 않는 거 가지고 또 증인 부르고 뭐하고 할 거 있어? 그 하원에서 다 증인 부르고 쇼 부렸잖아. 하원이 낸 서류만 가지고 우리는 증인 안 부르고 여기서 이 탄핵 이거 이제 논의 그만둘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게 51표로 결정했다고요. 그러면 이 51표 결정을 할 때 미국 공화당이 몇 명이냐? 53명인데 51표가 찬성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 공화당이 완전히 굴러온 돌 트럼프에 의해서 장악된 겁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이기 전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입니다. 공화당에 유서 깊게 공화당을 장악하고 쥐락펴락해왔던 맥케인류,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로 이어지는 부시 왕조, 부시 다이내스티 이런 자들로부터 공화당이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100% 뭉쳤다. 53분의 51 뭉쳤다. 그러니까 이게 95%죠. 95% 뭉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서 공화당이 뭐가 됐냐? 시민운동체 같이 됐어요. 이 트럼프를 미국 평론가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운동권 후보라고 부릅니다. 무브먼트 캔디데이트라고 불러요. 미국 평론가들이. 이때 운동은 뭐냐? 우리 같은 친북운동 또 제가 한때 몸담았던 그 완전히 그 막스 레닌주의 운동 이런 게 아니고 이때 운동은 자유보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제 운동체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민주당이 요새 극좌향으로 표류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공화당의 이런 흐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공화당이 운동성을 띠니까 민주당도 운동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운동할 놈이 누가 있냐고. 극좌밖에 없는 거예요. 안티파 뭐 이런 것들. DSA,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 민주사회주의 연맹 뭐 이런 거. 그런 거 외에는 운동할 놈들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 그래서 그러니까 공화당이 운동체로 확 가니까 민주당도 운동체 흉내를 내야 되는데 운동할 놈이 없으니까 이게 극좌 애들이 딱 여기 콧대 갖고 우리가 운동하잖아. 우리한테 다 맡겨. 그리고서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명언을 오늘 하나 쓰게 됐습니다. 운동이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유시민 민초들 왜 태어나왔냐. 저 흉악한 것들이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시민운동인 척하고서 일을 벌리니까 야 그럼 우리도 맞불 운동할게 해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운동이 운동을 부릅니다.
우리 운동은 아직 정식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막 워밍업 끝나고 준비운동 끝났어요. 이제 저희들 완전히 취업해서 무릎 꿇리러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미국의 두 번째 증상은 뭐냐? 대통령 본인이 시민운동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마가 랠리 보세요. 거기서 마이크 잡고 날뛰는 거 보세요. 이건 완전히 시민운동 슈퍼스타입니다. 정당 정치인이 아니에요. 거의. 미국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탄탄한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 보수 진영이 있습니다. 아니 대학만 해도 뭐 힐스데일 칼리지, 뭐 리버티 칼리지 그래가지고 대학만 해도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 완전히 기독교 보수주의 가르치거든요. 이게 굉장히 탄탄하고 뿌리가 깊죠. 이거 미국 이 식민지 시대 때부터 뿌리 깊게 있었던 거니까. 미국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 탄탄한 사상적 기반입니다. 이 보수에는요 흐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 기업이나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거 큰 정부 안 좋아, 작은 정부가 좋아, 균형 예산이 좋아, 그리고 세금 많이 감면해 주는 게 좋아, 기업가 정신, 자조 자립 정신을 길러주는 게 좋아. 이게 경제적 보수주의예요. 이 흐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보수의 단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도덕과 전통적인 그런 어떤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를 중시하는 기독교 보수주의 흐름이 또 있죠. 이것과 경제적 보수주의는 다르죠. 좀 갈라가. 또 한편으로는 바로 트럼프 구호가 뭡니까? 이게 정당에서는 이 구호 내서야 되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즉 애국 보수주의가 있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야, 대한민국 사랑하자. 우남이 순방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자. 이거 애국 보수주의죠. 이 애국 보수주의는 경제랑도 좀 다르고 기독교 보수주의랑도 좀 달라요. 칼라가 조금 다르다고요. 정당은 애국 보수주의를 표방하게 되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니까 반중 세계 전략이 이게 일종의 보수주의 성향이 있다고요. 이게 왜냐? 반중하면서 야 중국 너희는 현대 문명에서 인류가 도달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안 지켜. 너희 일단 좀 맞고 정신 좀 차려야겠다. 이게 반중 세계 전략 보수주의죠. 미국이 이제 딱 이렇게 네 개가 이제 그 네 개를 완전히 통합시켜 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언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일단 기도부터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찾는 그런 언어고, 애국에서는 야 무조건 미국 그 애국심, 페이트리오티즘, 미국 최고야. 이런 애국심이니까 이거 까딱 잘못 나가면은 이거 배타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침략성을 갖게 되고. 그거를 아주 온건하고 탄탄한 보수주의로 묶어줘야 되니까 거기도 언어가 필요하고. 경제적 보수주의, 그냥 입만 뻥끗하면 세금 깎자, 뭐 기업가 정신 중요해, 뭐 소비자 선택 중요해 이런 말만 하는데 이러한 물질 중심, 경제 중심적 관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반대나 어떤 도덕률하고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하고 애국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하고 반중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밝혀주려면은 공통 언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통 언어. 이 공통 언어가 사상적 기반이에요. 이 사상적 기반을 저는 이제 사상적 보수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국의 그 누구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영국의 최고. 참나 요새 고유명사. 영국의 아무튼 스크라톤, 라저 스크라톤. 라저 스크라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영국 보수 사상의 최고. 이 사람은 이거를 intellectual conservatism이라고 불러요. conservatism. 사상적 보수주의. 저도 그 용어를 가끔 써왔는데 요새는 사상적 보수주의를 보수주의의 한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 이거는 공통 언어에 관한 거다. 이거는 보수 사회정치 사상이다. 그냥. 그게 기독교에서 출발한 거든 애국심에서 출발한 거든 기업이나 시장에서 출발한 거든 혹은 반중 세계 전략에서 출발한 거든 어떤 보수적 관점을 가졌을 때 이 여러 버전의 보수적 관점을 일이관지 하나로 꿰뚫어주는 공통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보수 사상이다. 보수 사회정치 사상이다. Conservative socio-political thought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의 보수주의 흐름으로 보기에는 조금 에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보수주의 흐름들이 세계 전략에 대한 것, 경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기독교 종교에 대한 것, 애국심에 대한 것. 한 네 가지 흐름들이 있어요. 저희 사회도 이게 좀 보입니다. 이게 일유관제하려면 보수 사상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승민 등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김무성 등이 떠들어온 중도보수, 실용보수, 개혁보수 이거 다 개노가리 사기판입니다. 사기치지 마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뭐 할 거냐. 이게 우리가 참 지평이 한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자유보수는 대통령, 즉 트럼프, 정당, 즉 공화당, 기독교 보수, 그 다음에 세계전략, 지식인 이게 다 그냥 퓨전 통합해서 퓨전 융합이 진행 중이에요. 정말 부럽습니다. 대통령이 자유보수 시민운동의 슈퍼스타가 됐다고요. 대통령을 자기들 스스로 심지어는 공화당과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인 민주당 성향의 평론가조차 트럼프를 운동권 후보, 무브먼트 캔디데이트라고 불러요. 트럼프 본인의 2020 대선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의 단결된 운동이다라고 표현해요. We are one united movement.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근사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단 배짱이 맞는 정당이 없잖아요.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 아직도 헤매고 있잖아요. 야, 저것들 또 사고 치는 거 아니냐? 또 조선일보 김무성 상전으로 받들고서 또 그냥 개 등신 노릇하는 거 아니냐? 아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걱정을 해주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두 번째, 고급진 기독교 보수주의가 아직 연글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연글기 시작하는 중이죠. 이 기독교 보수주의가 심오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 존엄성의 뿌리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요. 헬레니즘 어딜 뒤져봐도 개인 존엄성 없어요. 헬레니즘을 뒤집으면 그리스 철학 뒤집으면 뭐가 나오냐? 진실을 받들어서 죽고 못 사는 그냥 정말 진실에 필 꼽힌 그런 인간관이 나와요. 거기는. 그거와 개인 존엄은 관계는 비록 굉장히 깊지만 같은 건 아니라고요. 진실 존중이 없으면 개인이 허물어지고 진실 존중이 되는 상황에서만 개인의 존엄성이 살아나는 게 현실이지만 진실 존중과 개인 존엄은 좀 다르다고요. 이 개인 존엄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밭 가는 아이나 저 그 빨간 옷 입고 그 보라색 옷 입은 근사한 대주교나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평등하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한 조각을 받은 거다. 성스러운 거다.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온 거예요. 이게 뿌리를 까면. 이게 왜 파워를 갖냐면 불교랑 조금 다른 게 불교도 그거 비슷하잖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불교는 신도 공동체를 주목을 안 하잖아요. 기독교는 신도 공동체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공동체 안에서 신도 공동체라 그러면 그게 마을 전체인데 거기서 네 영혼이나 내 영혼이나 니캉나캉이다. 이게 무시무시한 생각이라고요. 그냥 대웅전에서 그냥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절하면서 이렇게 저기로 말하자면 그 진속 평등이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와 세속의 먼지구덩이에서 사는 그 영혼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라고 그 컴컴한 그 대웅전에서 차분하게 절하면서 그거를 생각하는 거하고 하루하루 생활에 이루어지는 마을 생활 안에서 야 교회에서 너 들었지? 네 영혼이나 내 영혼이나 니캉나캉 같아 임마라고 말하는 거는 문맥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는 심오한 종교적 성찰의 세계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곧바로 사회정치적 질서에 투영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의 심오성에 대해서 저도 극도로 존중하지만 이 사회정치적 문맥으로 딱 보면 이쪽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실천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존엄성에 관해서. 자, 이게 아직 덜 여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 보수주의가 지금 연결기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이 경제적 보수주의 아닥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날아가고 나니까 그냥 전경련 문 닫아 걸고 전경련 문 닫은 건 축하드립니다. 있었을 때도 이 경제적 보수주의 좀 그것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보수 사상에 관한 흐름, 그 정치 철학, 도덕 철학 흐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지들이 완장 차고 나서서 이승철 부회장이 지들이 완장 차고 나서 모든 보수는 다 전경련으로라고 까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급해지니까 저기 재판정에서 박 대통령 또 헌법 위헌 소송 때 박 대통령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시켜가지고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만들었어요라고. 그 말이 됩니까? 지들이 잘 보이려고 이승철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한상 차리다가 엎어진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당 또 언론 기업 중에 반중 보수주의 흐름이 없죠. 조중동의 반중 얘기 쓰나요? 기껏해야 요새 조선일보 뭐 이런 데 기껏해야 중국으로부터 언제 무슨 뭐 입국 금지 시키냐 이런 얘기만 하지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을 직격탄을 쏜다든지 그들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직격탄 쏘는 그런 얘기 일체 없잖아요. 아닥이잖아요. 정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기업도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층에 있어서는 지식층이 아니라 또 애국결정을 애국보수주의로 성숙하지 못했죠. 애국보수주의, 즉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인류에 기여할 수 있나, 어떻게 대한민국의 애국이 어떻게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진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라는 게 도달해야 애국보수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기반이 이게 성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만들어지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애국결정이 됐던 반중이 됐던 혹은 기독교 보수주의가 됐던 혹은 경제적 보수주의가 됐던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일리관지시켜 줄 수 있는 보수 사상이 연결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보수 사상이 연결면요. 다음과 같은 5가지 증상이 이미 극복됐어야 됩니다. 우선 첫째, 보수에서 말하는 인간관이 뭐냐 이거예요. 일단 김일성 주체사상 딱 구라멋있게 풀잖아요. 인간관부터 사람 중심 사회. 그 사람은 무엇이냐. 민족에 의해서 정해진다. 조선민족은 어떤 존재냐. 오케이 80만 년 전 호모 이렉투스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로 자체 진화하셨도다. 그것이 조선민족의 뿌리도다. 이 조선민족의 민족됨은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가 부여하신 사회정치적 생명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뭐 이런 겉으로 보면 멋있게 보이는 개 황당한 스토리가 있다고요. 보수에 그게 없어요. 인간관이 없어요. 인간관이 있으면요 도덕 철학이 나옵니다. 도덕 철학이라는 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에 관한 철학이에요. 도덕적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잠재적으로 연쇄살인범 기질을 갖고 있다. 잔혹하게 많이 잡아 죽인 연쇄살인범일수록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인간관이라도 도덕 철학입니다. 일종의. 인간관은 도덕 철학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미학을 만들어냅니다. 왜냐? 인간이 이러이러한 존재다. 예를 들어 인간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짐승이다. 그런데 이 피바다 계급투쟁을 종식시킬 최종의 계급 프롤레타리아트가 등장했다. 따라서 인간의 저거는 어떤 존재 의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진행하는 계급투쟁을 철폐시키고 계급을 철폐시키는 최종적 계급투쟁에 복무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인간관을 갖고 있다면 이게 이제 막스 레닌주의 인간관이거든요. 무엇이 아름다운지가 나오죠. 혁명의 그 이르는 과정을 조망해 주는 게 아름다운 거가 되는 거죠. 그 피바다에 이르는 과정을. 그래서 미학이 나온다고요. 자, 우리나라 보수 사상이 얼마나 개판이냐, 얼마나 형편없는 상황이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미학책 진중권 지은 사람 진중권 하나밖에 없어요. 진중권 씨 감사합니다. 근데 진중권 씨의 미학책은 옛날 소련 공산주의 미학 이론 같은 거 거기 미학 교과서 갖다가 적당히 짜집게 해서 쓴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보수 사상에 연걸었다면 인간관을 저들에게 지배당했을 리 없다는 거죠. 인간관을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수 사상에 연걸었다면 역사 해석을 지배당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한국의 역사 해석은 친북 꼴통 민족주의, 민중주의가 지배하고 있죠. 민중주의, 민족주의가. 그 다음에 우리들의 보수 사상에 연걸었다면 문화예술 비평을 지배당할 리가 없죠. 지금 요새
그 엔터계에 있는 스타들이 함부로 깝죽되지 않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깝죽됐다가 싸이 뜰 뻔하다가 사실은 1등 공신은 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싸이 뜨기도 전에 그게 몇 년도 2002년 효순 미선 때 싸이가 시청 앞에서 불렀던 노래를 계속 트위터에서 비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영역을 해서 미군 다 잡아 죽여 애비 아들 며느리 할매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이런 거예요. 싸이 노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이 뜨고 나서 그거 한번 사과했잖아요. 그거 계속 불거져 나오니까. 전 트위터에서 영문으로 조졌어요. 그때 싸이를. 조지니까 또 이른바 애국한다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 가수 하나 뜨려는데 왜 뒷다리 잡냐. 아니 가수 하나 뜨는 게 중요합니까?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BTS요. 훌륭한 가수들이죠. 반미 노래 잘못 불렀다가 미국 가서 공연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딱 반민 일단 아닥이죠. 그다음에 국내 정치 잘못 발언하고 문재인이랑 뭐 어깨동무하고 뭐 포옹하고 이거 너무 자주 연출하면 국내 유튜브 거기서 그 소셜 미디어에서 그 얌전히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요. 즉 우리가 문화예술 비평을 장악해서 이 요새 엔터계에서 꼴통짓 하는 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유튜브랑 소셜 미디어가 워낙 이 활발해지니까 이거 잘못 처신했다가는 완전히 깨구락질해서 사람 안티 세력에 물려가지고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엔터계에 뭐 영화 배우, 가수, 프로듀서 이런 것들이 함부로 헷가닥한 소리 안 하죠. 옛날같이. 했다간 골로 가니까 이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비평은 여전히 저들한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 개인화 관점이 없잖아요. 교육이라는 건요. 소통 기술의 연장입니다. 구텐버그 인쇄술에 의해서 즉 지식을 정형화시켜서 딱 활자와 종이에 빡빡빡빡 찍어내는 바로 그런 대량 생산 메커니즘, 대량 소통 메커니즘, 매스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이가 몇 살 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유치원, 몇 살 돼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초등학교, 쭉쭉쭉쭉쭉 학령별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서 각 학령에서 뭐를 배우고 무슨 과목 뭐, 무슨 과목 뭐, 무슨 과목 뭐 이 교육과정 개발원, 교육과정 연구원인가 거기서 우리나라 거기서 하는 거, 저 우면동에 있는 데서. 그게 뭐냐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산물이에요. 공교육 제도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산물입니다. 학령별 표준화된 방식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바뀌었잖아요. 개인화잖아요. 요새 어린애들 두 돌만 되면 인터넷 TV 앞에 가서 저거 타치해서 페이지 넘긴다고 그 스마트폰 하듯이 이거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제 개인화 소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개인 소통이 발달을 하면 이것이 홈스쿨링이라든지 혹은 학교 바깥에서 대안학교 혹은 대안그룹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라는 그러한 연구가 돼야 돼요. 공교육 정상화는 이제 n분의 1입니다. 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전교조 떠받들고 전교조 완장 차고 다니는 당신들 혹은 그런 완장질을 막지 못하는 비겁한 당신들 밥줄 이제 끝났어. 끝내줄 테니까. 앞으로 교사의 수를 학생의 수 줄어가는 거 곱하기 2배 속도로 줄여가 줄 테니까 지금부터 처신 똑바로 하시라고. 웬만하면 다 파면시킬 거야 우리가 힘 잡으면. 조금이라도 헛짓거리하다 걸리면 다 파면이야. 파면이면은 연금이 안 나와. 뭐하러 당신들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연금 주냐고. 애들 뇌수 망치고 영혼을 망친 데 대해서 감사의 보답으로 죠. 우리가 호구야? 우리가 바보야? 그래서 앞으로 교육운동은 이 교육 개인화를 중심으로 해서 큰 틀을 잡고 공교육 정상화를 그 옆구리에 딱 붙여야 돼요. 싸움의 지평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거 지금 전혀 준비 안 돼 있어요. 왜냐? 우리 보수 사상이 연글지 않았으니까. 보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식층이 아직도. 다섯 번째, 현실적 통일 비전이 없잖아요. 김대중의 낮은 단계 연방론 혹은 이때까지 그 6.25 때 이후로 쭉 내려온 흡수 통일, 북진 통일론 외에 우리한테 무슨 현실적인 통일 비전이 있냐고요. 흡수 통일, 북진 통일 얘기하면 국민들 대부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야 거기랑 우리랑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70년 세월 넘게 이질화돼 있는데 우리가 걔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돼 있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흡수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대한민국 국민 만든다 그랬을 때 하루 만에 흡수통일 그런 의미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있냐? 여력이 있냐?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한다고요. 그 질문은 대답을 못 하잖아요. 현실적인 방안은 자유대한 국가연합입니다. Free Korea Confederation. 우리 그 얘기가 본격화되어 있는데 아직 없어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으로 나가는 하나의 국가가 되고 남쪽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을 더욱더 강화하는 지금과 같이 그 추세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래서 둘 사이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그런 것을 기본 틀로 삼는 국가연합을 만든다. 그런 관점을 보수가 사상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보수 사상은 연결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보수 사상이 연결지 않았다는 건 애국 열정, 종교적 기독교 보수주의, 경제적 보수주의, 반중 이게 다 따로따로 제각기 노는 거예요. 전부. 사상이 연결해야 이것들이 이러한 너댓 가지의 흐름이 일리관지 하나로 꿰어서 통합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공용어가. 아직 그게 진행 중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참 우리 한심하죠.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해야죠. 뭘 할 거냐. 우선 첫째, 우리가 탄핵 이후 세계 유례없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즉 생활인 민초의 광범위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탄핵 이후 세계 유례없는 현상, 최근 전문지식층 교수들의 광범위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정당을 견인할 자유시민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당 정치에 대해 헌신적으로 보완해 주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그래서 누가 물어요 우리한테. 야 너희 자선사업하냐? 맞습니다. 우리 자선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교만한 자선사업가예요. 잘난 척 무지하게요. 어떻게 하냐.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짐승이다. 우리는 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다. 사람이 짐승을 지도해야지 짐승이 사람을 지도할 수는 없다. 고로 우리가 조직화돼서 정당을 지도할 수 있는 정신을 갖추고 정당을 지도해 주겠다. 교만한 자선사업가죠. 언제까지 이 상태가 유지되냐? 보수사상이 연결고 기독교 보수주의, 애국 보수주의가 성숙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정당 자체가 지금 미국의 공화당처럼 자유보수 시민운동체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는 정당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교만한 자선사업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상의 실천 아이템은 공명선거 지원이죠. 아니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제도 이렇게 개판되도록 이렇게 방치했다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짐승들입니까? 이 못 배워 처먹고 미련한 짐승들을 이제 우리가 해서 몰아가야죠. 그래서 다행히 고맙게도 거기에서 참 그래도 움직임이 있어서 오늘 야당과 함께 2월 10일 야당과 함께 선관위에 19개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너희 사전투표 운영 매뉴얼 내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개표는 투표자가 아니 그 후보가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해서 수개표 검증 요구하면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컨트롤 방법이 있어요. 사전투표는 이건 완전히 복마전이에요. 두 번째, 너 이때까지 사전투표 홍보 광고 해왔는데 그 자료 및 예상 집행 내용 내놔.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 그 홍보 자료에 보면 차 몰고 관광여행 가는 그런 이미지, 사이클링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등산 배낭 메고 등산 가는 이미지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일종의. 왜냐 법이 부재자 그날 선거 못할 부재자만 사전투표하게 돼 있다고요. 법의 근본 정신이. 단지 그날 투표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의 기본 취지는 선거일 날 투표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하는 광고물이 있다면 투표 날 그 뒤에 달력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 뉴욕의 회의실에서 이렇게 그 상담하고 있는 사람
혹은 군인, 혹은 뭐 저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아니 요양원에 뭐 아무튼 그런 종류, 병원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죠. 혹은 장기 출장 지금 비행기 티켓 끊고 있는 사람, 장기 출장 계획 세우고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써야지. 이미지를 쓰면 왜 관광여행 드라이브 하는 사람을 이미지를 쓰고 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사이클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이때까지 내놔봐. 그 다음에 사전투표, 지금 2020년 총선 사전투표 홍보 광고 시안 및 제작 지침 내놔봐. 또 그 짓 할래 이 소리죠. 네 번째, 기존 사전투표 용지에 QR 및 이미 체번 방식, 이게 QR 코드 쓰고 이미 체번한 거 이거 불법이거든요. 너 이거 어떻게 하다 그 짓 했는지 소명해봐. 그 과정. 그 다음에 원래 사전투표지에도 이 1년 번호를 포함한 절취부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게 공직선거법 158조. 근데 기존 사전투표 용지에는 1년 번호를 포함한 절취부가 없어졌어요. 너 이거 어떻게 다 없애야 되는지 그거 소명해봐. 여섯 번째, 사전투표함을 함체를 쓰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상판이 달린 자루로 바꾸고, 너무 개허접하니까 함 몸통부 형상의 거치대를 사용해서 투표하는 사람은 마치 제대로 된 투표함 속에 표를 넣는 것 같은 착시, 눈속임을 하게 된 과정 소명해봐.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함이라고 안 부릅니다. 사전투표지 자루입니다. 기존 사전투표 자루의 제작 도면과 실물 샘플 내놔봐. 그 개허접한 거. 여덟 번째, 선관위에 사전투표 운영 매뉴얼 내놔봐. 아홉 번째, 사전투표 자료 상판 봉인지 및 봉인 방식 샘플 및 매뉴얼 내놔봐. 이 봉인지가 개판이거든요. 열 번째, 사전투표에 관한 국제비교. 투표일이 공휴일인 나라. 공휴일인가 아닌가. 부재자 증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특정 선거, 자기 거주지 선거구에서만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사전투표소는 어느 인구 몇 명당 하나 꼴에 밀도로 설치되어 있는가. 이거 국제비교표 내놔봐. 11번째, 사전투표에 관한 선관위 내부회의록 일체 내놔봐. 12번째, 사전투표지 바꿔치기 방지 조치 일체 내놔봐. 없어요. 절취부에도 바코드 만들어야 되고요. 몸통부에는 사전투표지가 출력된 사전투표소 번호와 사전투표지가 개표될 개표소 번호가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요. 그거 해라 이 소리예요. 13번째, 12번째 안 해? 왜 안 하는데? 그거 해야 법률적으로 만족하는데 왜 너 안 한다면 그거 안 하겠다는 법률적 근거 내놔봐. 14번째, 보관장. 이 보관장이 지금 이게 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본투표지는 보관이 없어요. 투표 끝나면 그 즉시로 개표소로 옮겨가니까 보관장이 필요가 없는데, 사전투표지는 이게 4박 5박을 하니까 보관장이 필요하다고요. 사실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오케이, 그럼 플라스틱으로 된 적법한 사전투표함 쓰고, 지금 자루 말고 운동장이나 주차장 빌리고 지붕만 있는 텐트 여러 동 세우고 그 주위로 이동식 울타리 철망 두르고 전문 보안 경비회사에 의한 CCTV 가동시키고 개표 전에 보관장별 풀 영상 유튜브 공개시키고, 그리고 저기 울타리 바깥에서 자유시민들이 24시간 지켜볼 수 있게 허락해주고, 이거 해라 이거요. 거기 의견 내놔봐. 이 방식에 대해서. 15번째, 관내 사전투표 회송봉투. 관내는 이제 우체국을 탄다고요. 회송봉투 라벨에 어느 투표소에서 몇 번째 출력한 사전투표지다라는 게 돼 있는지, 어느 개표소로 가는 거. 그래야 이걸 한 번 더 보완을 걸어요. 16번째, 무수히 많은 자유시민, 우리 지금 저기 공명선거지원단 막 이제 조직되고 있잖아요. 이 자유시민의 참관 감시를 수용할 의지 및 방식이 있는지.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참관하겠다 그러고, 쟤들은 야 어떻게 투표장에 기어들어와, 혹은 그 앞에 현관에 서 있더라도 야 업무 방해되니까 가세요. 당신 투표행위 방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하고 이제 큰 소리 나는 수가 있다고요. 이게 사람들 열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너희가 어떻게 수용해서 활용할 그 의지와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정당을 통해서,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거예요. 17번째, 미리미리 해치우고 투표율은 놀자. 이거 홍준표도 이런 광고 때렸고요. 문재인은 더 심하게 광고 때렸고요. 이런 메시지를
문구 혹은 이미지로 담은 정당 후보 홍보물에 대해서 너희 선관위가 그거 공직선거법 기본정신 위반이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거야 라고 미리 지도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법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18번째. 복인지 뜯어내고 나면 안 뜯어져 가지고 막 찢어진 상태로 남는 거. 이걸 잔류형 보안 라벨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복인이 철저해져요. 잔류형 보안 라벨 쓸 의지가 있는지. 19번째. 이제 기타 등등 사전투표 관련해서 선관위에 접수된 민원 및 소송 일체. 이런 문제들이 이때까지 이 일을 쭉 팔로우해온 사람들 혹은 열혈 시민들에 의해서 선관위의 민원과 소송으로 접수돼 있었다고요. 그걸 제가 쭉 정리하면서 개선안을 내놓는 거예요. 저희는. 예.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갔고요. 우리가 1월 통해서 선거구별로 예를 수도권 같은데 만약 한 선거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네트워킹이 된다. 이 패찰 차고 제가 항상 자랑하는 그 패찰. 잠깐만요. 여기 어디 있는데 한번 꺼내 볼게요. 잠깐만요. 예. 넣어뒀는데 오늘은 안 넣네. 예. 아, 여기 있나? 오늘 안 넣네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제가 이 살림을 한 살림 합니다. 네. 이런 패찰 차고 이거 참 고생들 하세요. 이거 사진 또 그 관리자들이 사진 모아서 다 올려주시잖아. 그것도 한 일이야. 그래서 패찰 이게 차고 서로 네트워킹 돼 있고 입회비 5,000원 원래 다른 원래비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년 올해 6월 30일까지 가는 조직이에요. 거기에 가입하시는 분이 전국적으로 꽤 돼서 수도권 같은데 한 선거구에 500명, 1000명이 같이 움직인다. 선거 끝나는 거예요. 선거 끝나는 겁니다. 토요일 날 태극기드시는 그 열정으로 이것도 해주세요. 그 열정으로. 이제 선거구에서 승부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이 공명선거 지원단 모집합니다. 이 패찰 차고 같이 움직일 분들 문자 010-3330-1242 해주셔도 되고 온라인 가입하시려면 2020korea.com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책 이거 100만 권 팔면 아주 대박 납니다. 저희가 대박 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만 많아져요. 이거 10,000원에 50권 보내드리잖아요. 거기에는 물류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짜리 책이야? 24페이지짜리 책 빳빳한 종이로 된 걸 10,000원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6,000원 정도의 50권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단체에서 조그만 운동단체 혹은 큰 운동단체에서 교회에서 벌크로 쓰겠다. 그러실 때는 5만 원 주시면은 무려 400권들이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한 박스. 자, 이거 마찬가지로 010-3330-1242 문자 주문 가능하고요. 미니북.kr에서 온라인 주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가실 지역 활동가 모집합니다. 한 일주일에 특히 주말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내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 지금 이제 11만 권째 인쇄해서 이제 11만 권째 거의 많이 팔려가고 있는데 탄핵 다이저스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어떻게 방관했는가, 그 이유는 뭔가 이런 거를 세계 최초로 밝힌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절반 이상이 미국 얘기고요. 저 이 책 때문에 앞으로 미국 여기 대사관에 나와 계신 분들이나 미국 쪽에 국무부에 계신 분들 별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뭐 만나서 인사한 적 없는데 제가 이메일로 CPEC 올해 초청 안 받았습니까? 초청 안 받았습니다. CPEC이 내일 모레 열리는데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한테 오란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뭐 저를 이제 문제적 인물이죠. 입 바른 소리 하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실을 얘기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